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교실이죠. 저도 이 초등학교 때는 이런 바닥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이 나무 바닥이죠. 그래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삐그덕거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나무 바닥을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 이유가 학교가 끝나면은 무조건 왁스칠을 했었어요. 끝나고 이제 청소를 할 때 모두가 모여가지고 왁스칠 누가 한 명이 하면은 또 한 명이 밀대로 밀면서 이 나무 바닥을 그렇게 코팅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행위를 안 했었던 것 같은데 뉴스에 나오고부터입니다. 왁스칠이 싫어요라는 그런 주제로 MBC에서 이런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머리 아프다고 선생님께 말해도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그 뉴스에서 이렇게 알아본 바 위험, 유해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도를 했었습니다. 솔벤트류의 그런 유해 물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점막 자극을 해서 약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피부에는 접촉 부위가 피부염이 발생한다. 또 흡입했을 때 두통, 무력감 등을 느끼고 마취성이 나타난다. 그만큼 이렇게 안 좋은 물질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계속 접했을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면 요즘 그런 거 잘 안 쓰시죠. 나프탈렌을 굉장히 많이 썼을 때가 있었어요. 1급 발암물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질들이 나와서 우리 수명 자체를 굉장히 많이 단축시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인류가 굉장히 과학이 발전하고 뭐 의료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특히 이런 왁스라든가 아니면 벤젠, 뭐 나프탈렌이라든가 수질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든가 아니면 공기청정기를 쓴다라든가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사실. 여러분은 처음부터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기가 좋으면 건강하는 거 알지? 라는 그런 질문으로 당연히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소비자와의 소통을 합니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대답이 돌아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풀어나기가 저는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에어 큐레이터라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까지도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셨나요?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더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실내 공기가 바깥 공기보다 2배에서 5배 오염이 더 된다. 환경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실내 공기가 더 안 좋다.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신 분이 요즘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그런 털이라던가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도 굉장히 많고요. 화장실 안에도 곰팡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서식한다고 합니다. 이 꽃가루도 무시 못하고요. 그리고 요리할 때 나오는 미세먼지라던가 그냥 걸어만 다녀도 올라오는 그런 먼지들, 미세먼지도 있고 초미세먼지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더 알아볼까요? 하루 중 실외보다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활동하는 그런 부분들, 뭐 택시를 탄다, 아니면은 버스를 탄다, 이런 것도 다 실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실로 가서 활동하는 것도 실내고요. 밥을 먹는 것도 실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69%라는 이 자료가 있는데 이건 2009년 자료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이제 창궐 하고부터 우리가 실내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늘어서 아마 거의 90% 가깝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는 예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계절에 상관없이 미세먼지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장소가 바로 실내라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하루 동안 노출되는 장소별 미세먼지 이렇게 보면요. 다 대부분 실내라는 거죠. 그래서 여름이란 겨울 이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실내에서 많이 활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죠. 초미세먼지라는 그 단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는데 이제는 초미세먼지라고 얘기를 하면 누구나 다
알아들 수 있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좀 구분하는 방법, 이런 부분들도 좀 알고 계시면 밖에 나가서 좀 아는 척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는 직경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요. PM10과 PM2.5로 구분됩니다. 자, PM10에서 이 10이라는 숫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요. 1 마이크로미터를 치면 0.001mm와 같은 길이의 그런 먼지를 뜻합니다. 즉, 그럼 PM10은 10 마이크로미터겠죠. PM2.5는 2.5 마이크로미터보다 더 작은 먼지를 얘기를 합니다. 자, 2.5 마이크로미터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머리카락 굵기가 60 마이크로미터인데 그보다 훨씬 더 작은 먼지가 바로 초미세먼지라는 거죠. 즉,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겠죠.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직접 보고 예방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초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해서 코 점막을 통해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입하면 폐포까지 직접 침투하고 천식이나 폐질환의 유병률과 조기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뇌까지도 침투를 하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치매까지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요리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여러분들 예전에 그 고등어 때문에 이거 그렇다 해서 굉장히 뉴스에서 뭐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 요리에서 나오는 그런 미세먼지라든가 아니면 오염원들, 이산화질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특히 요즘 인덕션을 많이 쓰시는데 아직 가스불 쓰시는 분, 일산화탄소, 이런 것들도 다 오염원 안에 포함이 되겠죠. 여러분 세집 증후군이라는 말 다 아시죠? 대표적인 오염물질입니다. 이게 바로 건축 자재랑 페인트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톨루엔이라는 그런 물질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 아파트 입주 전보다 입주 후가 더 문제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입주 전엔 어때요? 아파트가 깨끗이 지어놔도 먼지가 엄청 쌓여 있죠. 그래서 입주 청소라는 걸 하고 우리가 들어갑니다. 새 가구 들이고 바닥만 닦아놔도 너무 깨끗해 보여요, 집이. 근데 실제로는 이런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가구들이 다 새 가구들이라는 거죠. 입주 후에 인테리어, 새 가구 등으로 실내 공기질이 더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주 후에 2개월 후가 가장 높은 실내 공기 오염도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3년간 이렇게 그 그래프를 보면요. 거주하는 동안에도 가구 등 아니면 이 집 안에서 나오는 그런 뭐 페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자재들에서 나오는 방출되는 포름알데히드가 굉장히 많다. 그 부분에서 공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동반자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공기만으로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라는 이 슬로건이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앰모스피어 스카이는요.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필터링합니다. 아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미터였죠. 그냥 미세먼지가 10 마이크로미터였죠. 그럼 그거보다 얼마나 더 작은 마이크로미터 크기인가요? 1000배 이상 작은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입자까지 잡아내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게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른 데도 다 뭐 초미세먼지 걸러준다고 하는데 숫자는 사실 기억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이 숫자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든 호구라고 하죠. 호구짓은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숫자가 0.0024 마이크로미터 크기를 필터링한다. 이것만 외우고 가시면 결국 앰모스피어 스카이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유해 가스 물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물질들 얼마나 제거할 수 있을까요? 보니까 톨루엔이라던가 아세트산,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암모니아, 특히 라돈 같은 물질까지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걸러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동급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86%의 유해가스 제거율을 기록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방사능 물질까지도 앰모스피어 스카이가 제거를 해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리가 안심하고 쓸 수 있을지. 우리가 정말 많이 마케팅을 접하잖아요. 제품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기보다는 디자인을 홍보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디자인뿐만 아니라 또 가격을 홍보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또는 많은 그런 연예인들 얼굴을 딱 앞에 두고 이 제품을 홍보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팔리니까요. 근데 우리가 건강과는 먼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능과는 좀 거리가 먼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시중에 있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좀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께 다 좋다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제3자 기관, 비영리 단체면 더 좋겠죠. 영국 알레르기 재단에서 19가지 항목을 조사를 합니다. 이게 전 항목이거든요. 이 전 항목 안에 세세하게 나누면 102가지 알레르기 물질을 검사를 하는데 이걸 모두 걸러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유일하게 앰모스피어 스카이다라고 그 사이트에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실내 환경의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효과적으로 감소 및 제거할 수 있는 제품에 인증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35개국 100개 이상의 기업에 이 제품들이 다 등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에 직접 가보시면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건 친절하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이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19가지 전 항목 인증, 결국 이 박테리아, 고양이털, 담배 연기, 연기, 바퀴벌레 이런 것도 있는데 바퀴벌레를 걸러준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바퀴벌레에 있는 그런 알레르기 물질을 걸러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알레르기가 붙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물질들을 모두 걸러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뭐가 있나 체크를 하나씩 해나갈 수 있어요. 하나씩 다 해나가면요. 결국 딱 한 제품이 남습니다.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 이 제품입니다. 이 부분에 저는 정말 신뢰가 많이 가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유럽 알레르기 연구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바로 앰모스피어 스카이입니다. 가격대는 158만 원이고요. 본체는. 탈취 필터는 12만 원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헤파 필터 같은 경우에 2년에서 3년까지도 사용하시더라고요. 5년을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결정을 했을 때 하루에 1,356원이면 이게 구입이 가능한 제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56원을 이 하루에 투자를 하면서 그런 많은 유해 물질, 발암 물질, 그리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리고 두통도 없어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사소한 것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사실 라이프 스타일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거든요. 1,356원이면은 정말 괜찮은 가격이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러스로 우리가 그 전기비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루 1단으로 24시간 동안 계속 가동을 했을 때 한 달 요금이 850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기청정기 밖에 나갈 때 끄지 마세요. 갔다가 들어왔을 때 너무 상쾌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몇 개나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5대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 그걸 그렇게 사용할까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에요. 이 방에 들어갔는데 상쾌하고 잘 때 상쾌하고 화장실에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기를 어느 공간에서 다 느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공기를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드는 돈이 얼마냐고요? 850원이요. 폐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의 보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투자를 우리 몸에 한다. 정말 얼마나 큰 그 자산이 될 수 있는 가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고양이 3마리 키우는 집인데 직접 제가 한 달 후에 가서 체크를 한 부분입니다. 청땡 공기청정기와 저희 앰모스피어 공기청정기를 같은 위치에 두고 한 달여간 가동 후 필터 체크를 해보니까요. 육안으로도 굉장히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먼지의 양 차이가. 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쌓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한 이
먼지를 폐 대신 이 앰모스피어가 직접 먹어준 이런 공기들인데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팬 기능 때문입니다. 팬이 얼마나 좋은 팬을 장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먼지가 쌓이고 또 쌓일 수 있는 기술, 이 우리 공기청정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의 단가를 차지하는 게 바로 뒤쪽에 이 독일 팬 기술이라고 합니다. 이런 먼지가 계속해서 쌓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잘 고르는 법, 디자인보다는 첫 번째도 성능, 두 번째도 성능입니다. 헤파 필터 등급이라든가 효율, 표준 사용 면적,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유해 물질을 걸러주는지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복합 공기청정기는 기능이 많이 떨어지니까요. 공기청정에 충실한 제품 그런 사용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중대형 모델들이 제 기능을 하는 공기청정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준보다 국제 기준에 공신력 있는 인증 마크들,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알러지 재단 같은 그런 제3자 기관에서 어떻게 우리 공기청정기를 판단하고 있는지, 다른 공기청정기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실 공기를 내일로 미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